박수장입니다. 오늘은 2층 구조체 레미콘을 탓을 하는 날입니다. 8시에 레미콘 차 출발로 주문을 해놨으니까 현장에 한 8시 반쯤 되면은 레미콘 차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일찍 나와서 밑에 뭐 뚝딱뚝딱 거리는 소리가 나죠. 저거는 보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틀, 철근, 설비 전기가 최종 점검을 하고 확인을 했겠지만은 우리 직영팀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이게 각 분야, 형틀, 철근, 설비 전기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런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각자 보는 관점이 다르고 각자 확인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다른 거죠. 어쨌든 오늘은 뭐 레미콘을 탓을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신경 쓰이는 날인데, 하루 별 무리 없이, 별 탈 없이, 별 사고 없이 빠른 시간 내에 레미콘 탓을이 완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부분이 지붕 부분입니다. 우리 도면상 또는 3D 시뮬레이션상은 한쪽으로 물매가 청청이 져 있는 그런 외쪽 지붕, 경사지붕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슬라브는 이렇게 제가 늘 해왔듯이 평슬라브로 탓을 합니다. 저는 철근 콘크리트 조에 슬라브를 경사지게 탓을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신뢰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평슬라브로 탓을 하고 외쪽 지붕, 경사지붕의 물매, 그 경사는 경량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현장에 물매가 있는 지붕은 이중 지붕이 됩니다. 콘크리트 탓을은 벽체와 그 지붕이 되는 슬라브를 항상 일체로 한꺼번에 탓을 합니다. 보시면 철근이 이렇게 배건되어 있습니다. 2층 바닥 슬라브의 경우에는 2층의 골조, 2층의 벽체와 지붕의 하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슬라브도 두께가 200이고 13mm, 피치 200으로 배건을 해서 탓을 했죠. 하지만은 이 지붕 부분, 이 지붕 위에 실리는 하중은 없죠, 그죠? 별도의 하중은 없습니다. 기껏해야 경량 지붕재 정도의 하중이 실리는 거기 때문에 자중만 견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붕 슬라브는 두께도 150mm고 철근도 10mm, 피치 200으로 배건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지붕 슬라브 위에 정축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아마 슬라브 두께도 철근도 똑같이 배건을 했겠죠. 물론 뭐 경량이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그죠? 이 상태만으로도 충분히 구조적으로 견딜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2층의 천정에 조명을 하기 위해서 전기 작업을 한 부분입니다. 어제 2, 3시까지 철근 배건을 하고 오늘 아침 8시 반부터 탓을 한다고 봤을 때 그 사이에 와서 이 전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 타이밍을 놓치면 전기 작업을 할 수가 없죠. 안 그러면은 탓을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부터 레미콘이 휴가를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이 금요일, 탓을이 미루어지면서 공사가 일주일 정도 늦춰지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전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철근이 한 2, 3시쯤 돼서 끝나니까 그 이후부터 8시 반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와서 요 전기 작업을 하라고 부탁을 드렸죠. 전기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 때문에 탓을이 늦어지면은 자기들도 부담을 갖게 되죠. 자기 일정, 자기 공사 중심으로 공사를 하시는 협력업체보다는 우리 일정, 우리 공사를 중심으로 맞춰주는 협력업체가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틀, 외부 형틀도 별 문제가 없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 부분에 이렇게 6, 70cm 간격으로 못을 다 박아 놨습니다. 이 부분이 지붕 슬라브의 타슬 높이입니다. 물론 탓을 할 때 타슬공들에게 얘기를 하겠죠. 저 슬라브 타슬 높이를 맞추되 중간 부분은 약간 올려서 구배가 있도록 그렇게 탓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철근공이 탓을 합니다. 철근의 간격 유지 이런 거는 자기들이 유지해가면서 탓을 하겠죠. 그게 철근공이 탓을 했을 때 장점입니다. 형틀이나 아니면은 탓을만 하시는 분, 아니면 비계공 이 탓을 하게 되면은 저 간격 유지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여기 이분들, 이 철근공들 상당히 경험이 많은 그런 관공서 일을 많이 해본 그런 철근공들인 것 같습니다. 철근 해놓은 거 보면 압니다. 두 칸마다 한 개씩 빠짐없이 다 결속이 되어 있습니다. 겹침 길이, 정착 길이도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2층에 저 철근 스페이스 나중에 좀 확인 좀 하러 가세요. 예. 공간하는 거 해놓고 많이 넘어갔던가요? 많이 넘어가진 않았는데 좀 넘어가는 게 보이네. 밑에 하판이 빠져본 것도 있고. 어제 그 전기 작업하면서 나름 해놓고는 갔는데 보니까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이소. 보에 상하 부근을 빠뜨린 사람은 없는데
저 너끈을 뭐 간격을 넓게 한다든가 중간중간 빼먹는다든가 이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보의 너끈도 피치 200을 유지해서 잘 배건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7시 31분 현장으로 범퍼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통 한 30분 전에 범퍼카는 항상 현장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레미콘이 들어오면 바로 탓을 할 수 있도록 탓을 준비를 하죠. 폼 부분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밑에 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이못 보이죠? 이못들이 잘 빠집니다. 외부 쪽 폼을 반생으로 떴기 때문에 그 반생으로 묶인 폼이 이쪽 타이, 요런 타이로 묶여서 내부 쪽 폼이 결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못을 안 박는 그런 목수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한 바퀴 돌면서 이 부분을 다 박았습니다. 못을 반쯤 박는 이유는 간단하죠. 나중에 빼기 쉽게 하기 위해서 못을 반쯤 박아놨죠. 거기에다가 이 십자 부분 사포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트라우마 같은 겁니다. 항상 이 내부 쪽에 천정고가 없는 이런 벽체가 있는 저 폼의 하부 부분이 처갑을 제일 많이 받기 때문에 이 하부 쪽 중앙 부분이 잘 터져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형틀 목수분이 하는 일하고 상관없이 우리 직영팀이 보강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이중으로 사포트를 했는 부분입니다. 1층 바닥에서 이쪽 천장까지 높이가 한 6.5m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사포들을 밑에 한번 받쳐 가지고 합판을 깔고 그 위에다 다시 사포들을 올려서 작업을 했죠. 저 구멍 사이로 보면은 아랫부분에 지지해 있는 사포드가 일부 보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이 높이 때문에 나중에 제가 아마 유심히 보게 될 겁니다. 데크 쪽으로도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보시면은 로데 난간인데 저 부분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합판이 덮여져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탓을 하면 밀려 나와서 이쪽으로 속 붙여서 흘러나가 버리죠. 그래서 저 부분까지는 저렇게 합판을 덮어서 밀려 나오는 처갑을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양쪽으로 다 해 놓은 거죠. 레미콘 탓을 하게 되면은 이 창문으로 보면은 흔히 이 부분이 레미콘이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 이 창틀 하부 중간 부분이 빠지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서 한쪽으로 흘려보내고 반대편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해 가면 탓을 할 겁니다. 그것도 못 믿어 가지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놨죠. 구멍을 뚫어 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확인이 됐고, 이 벽체 내부에 있는 설비 전기는 내부 그 포집을 할 때 확인을 다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믿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 둘러봤습니다. 설비, 전기, 형틀, 철근까지 쭉 다 둘러봤습니다. 이제 탓을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이 8시 20분 8시에 출발 정확하게 지켜서 레미콘에 도착을 했습니다. 세대가 한꺼번에 들어가네요. 우리 현장에 배치된 레미콘 차는 세대인 셈입니다. 여기서 공급을 하고 다시 가서 싣고 올 겁니다. 8시 20분부터 레미콘 탓을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빨리 많은 차가 들어오면 여름에는 좋지를 않죠. 레미콘 차의 대기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한두 시간 지나버리면은 그때부터는 탓을 해도 강도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 전에 탓을 해야 됩니다. 계략 봐가지고 출발부터 탓을 하는 데까지 1시간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과 레미콘 공장 사이에 거리가 짧으면 분명히 시간 유지하는 데는 장점이 있죠. 슬럼프를 10이나 15로 주문을 해가지고 탓을 안 되니까 물을 쏟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물을 쏟지 않습니다. 물을 못 쏟게 합니다. 철저하게. 슬럼프 값을 조정을 해야죠. 언뜻 봐도 지난번보다는 많이 묽습니다. 1층보다는 콘크리트의 표면 부분이 매끈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오히려 너무 묽으면은 폼에 그만큼 처갑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죠. 폼이 터지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보시면은 저 배트 부분 흘러나가는 거 보시면 여기까지 흘러나가 있죠. 여기서 부어 가지고 저렇게 흘러나가서 저 부분까지 찾는 겁니다. 여기서 레미콘을 공급하면은 바이브레이터 되는 것과 동시에 저렇게 흘러나오죠. 양을 맞추고 있습니다. 스톱 했죠. 스톱. 다 흘러나왔는 겁니다. 정도 되면은 저렇게 툭툭 두드리면은 기포도 빠지고 시멘트 물이 바깥쪽으로
밀려놓으면서 콘크리트 표면이 매끈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밑에 저렇게 곰배로 콘크를 툭툭 떠내리는 이유입니다. 보시면은 위에서 흘려보내고 있죠. 저 왼 돌아가는 소리는 바이브레이터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하고 우리 지형팀 반장님이 곰배를 가지고 떠내리고 있죠. 벨트 부분 많이 밀어 넣었던 부분이죠. 이 부분 레미콘이 이렇게 여기까지 흘러나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 부분은 레미콘이 들어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90cm 높이인데 아마 이 정도 높이로 계속 채워나올 겁니다. 이렇게 레미콘이 들어가는 벽체 하부는 물이 배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조금 물이 여기 흘러놓습니다. 그죠? 흘러놓습니다.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툭툭툭 소리 나죠? 쏙 빈 깡통 소리가 납니다. 창틀 하부 그 보집에 구멍을 뚫고 난 이유가 저렇게 보이죠? 시멘트 물이 위쪽으로 솟구쳐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창틀 하부가 100% 다 완벽하게 레미콘이 찼다는 얘기죠. 저 확인을 위해서 미리 구멍을 뚫고 두었던 겁니다. 이 부분도 보시면은 요 못은 창틀 그 부집을 박아놓은 거죠. 이렇게 이 부분은 막혀있기 때문에 레미콘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 창틀 그 부집 하부의 중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중간 부분이 흘러나왔죠. 그러면은 이 부분 이 창틀 하부도 100% 다 레미콘이 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18 맞다. 지난번 1층 가설을 할 때 15를 시켰는데 레미콘이 너무 뻑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흘러들어가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슬럼프 180mm를 시켰는데도 위에서 뻑뻑하다고 지금 난리네요. 레미콘이 잘 안 흘러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 뭐 레미콘이 거의 다 들어왔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최대한 바이브레이터를 많이 쓰고 좀 많이 두들겨서 계력 분리가 덜 생기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닥에 보시는 이 부분이 컴프카용 콘크리트 유도제입니다. 저 끝부분까지 레미콘이 원활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일종의 기름칠 역할을 하는 이 컴프카용 콘크리트 유도제를 물을 섞어서 먼저 흘려보냅니다. 그걸 보고 건축주들이 종종 레미콘에 물을 타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을 타는 게 아닙니다. 총 39루베 6대 플러스 마지막 3루베까지 다 나왔습니다. 예상 물량보다 한 3루베 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아마 파라펜 높이를 높였는데 고기가 한 2루베 정도 되니까 거기서 물량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뭐 1루베에 뭐 부가시까지 포함하면 11만원 정도 되죠. 뭐 1,500만원, 1,600만원 레미콘 값에 비해서 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단순히 11만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 현장 사람들의 일당의 거의 뭐 반 좀 안 되는 그런 금액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물량을 뽑아서 전량 드리려고 물량 애를 씁니다. 이제 중간 부분이 약간 볼록하게 해서 물매 처리를 해가지고 마감을 하고 이분들은 내려올 겁니다. 타설이 완료되었습니다. 밑에 부분 보면은 물이 빠져나와 있죠. 네, 묻어가 있는 부분은 물이든 이렇게 보면은 다 이렇게 물이 조금씩 빠져나와 있죠. 이렇게 물이 빠져나와 있습니다. 가끔씩 건축주들이 이걸 보고 물을 섞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물을 섞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레미콘 자체가 물이 있죠. 그 물들이 가라앉으면서 흘러놓은 것들입니다. 타설하고 한 4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표면적이 많이 경화가 돼 가지고 걸어 다녀도 표시가 안 날 정도로 단단해졌습니다. 보통 콘크리트 치고 나면은 여름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 단위로 또는 아침 저녁으로 물을 뿌리죠.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비닐을 덮지 않거나 아니면 수분을 공급하지 않으면 빨리 경화되는 대신에 표면이 많이 갈라집니다. 강도에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물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옥상에다가 아예 물을 가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콘크리트는 물 속에서 경화가 되는 셈입니다. 수분 증발이 없는 거죠. 오히려 없어지는 수분을 보충하면서 계속 이 물이 증발이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을 가두고 있습니다. 부분 보시면은 폼을 쏘아 놨죠. 군데군데 폼을 쏘아서 물 빠지는 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물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물이 갇히고 있습니다. 아직 물이 더 갇혀야 됩니다.
중간 부분이 구배가 있기 때문에 약간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중간 부분이 덮일 때까지 물을 공급을 한 다음에 저희는 현장을 떠날 생각입니다.